변호사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 하시냐,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냐,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비법이 있냐, 이건 하면 무조건 인생에서 자신의 시간을 5년, 10년은 아껴줄 거고 5년, 10년 후에 내 인생이 지금보다 한 단계, 아니 3단계, 5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은 꼭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윤아의 쉬필라움의 최윤아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정말 많은 20대, 30대 분들이 저한테 DM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는 게 저는 이혼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변호사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 하시냐,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시냐, 이걸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비법이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저는 비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냥 미친 듯이 열심히 했구나, 내가 뭐 딱히 비법은 없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비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스스로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제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유나야 너는 좀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라는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오늘 영상은 사실 5번째가 제일 중요하고요. 이 마지막 5번째에 나오는 건 이건 하면 무조건 인생에서 자신의 시간을 5년, 10년은 아껴줄 거고 5년, 10년 후에 내 인생이 지금보다 한 단계, 아니 3단계, 5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보신 분은 꼭 얻을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가장 첫 번째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동화입니다. 자동화가 뭐냐면 한 2, 3년 전에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더 지금보다 시간이 없고 바빴어요.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하지 못했거든요. 저도 좀 허덕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자잘한 일들을 다 자동화를 시켰어요. 정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사실 제가 워킹맘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냉장고를 봐야 해요. 아이들이 뭘 먹는지도 봐야 하고 냉장고가 뭐가 비어있으면 또 사놔야 되고 사실 아이들 물품도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매번 생각하고 지금 집에 떨어진 건 뭐지? 오늘 부족한 건 뭐지?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모든 자주 먹는 것들은 이제 정기구독을 하는 편입니다. 예를 들어서 두부, 우유, 계란, 야채 뭐 이런 것들, 그리고 뭐 카레가루,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사실 정기 배송해서 이제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 오게 하거나 2주일에 한 번 오게 하거나 다 자동화를 시키면서부터 예전에는 사실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게 이거 뭐 해봤자 잠깐 5분 10분인데 이거 뭐 시간 줄여서 뭐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해보니까 5분 10분 줄여드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게 틈날 때마다 머릿속에 계속 뭔가 집안일을 걱정하는 것들부터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. 물론 뭐 정기 배송 시키고 뭐 정기 구독하면은 돈이 좀 더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뭐 정기 배송을 하다 보면은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올 때도 있고 아직 재고가 있는데도 뭐가 올 때도 있고 해요. 근데 그때 만약에 뭐 두부가 너무 많으면 두부 조림을 그날 해먹고 두부 부침을 해먹고 두부로 밥을 비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좀 일상을 너무 꼼꼼하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사실 일상도 꼼꼼하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. 예전에는 이것도 저것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 제 좀 정신적인 부분으로 오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 좀 너무 힘들고 한숨 쉬는 날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좀 많은 부분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너무 힘들다면 내가 왜 힘들까?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인과관계 분석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해도 시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는 2번째 제 시간관리 팁은요,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 빠른 결정과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. 제 친구들이 사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제가 이렇구나 했는데 저는 사실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잘못 나오거나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가 잘못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해달라고 한 적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나오는 대로 먹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고요.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거나 에너지를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막 성격이 되게 쿨하고 막 도덕적으로 착해서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정말 제 에너지를 비축해서 중요한 데 쓰고 싶지 별거 아닌 일에 에너지를 막 넣고 싶지가 않은 저의 어떤 그 효율적인 성격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쇼핑을 할 때도 저는 정장 살 때 한 매장에서 사실 30분을 있어 본 적이 없어요. 30분도 좀 길게 잡은 거고 10분이면은 웬만하면 옷을 다 사는 편입니다. 옷을 내가 만약에 오늘 3개를
사야 되면 한 가서 5분 안에 3개를 고르는 것 같고, 옷을 뭐 여러 개 입어보고 뭐 몇 개 탈락시키고 비교해보고 뭐 거울 보고 이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뭐든지 결정을 할 때 저는 거의 10초 컷?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. 물론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 돼요. 제가 40살 되지 않았습니까? 쇼핑도 너무 많이 해보면 저한테 무슨 옷이 잘 맞고 딱 이제 겉으로만 봐도 이거 내가 입으면 이거 다리 짧아 보여, 이거 입으면 뚱뚱해 보여, 이거 너무 말라 보여,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부터는 괜한 시행착오하고 막 비교하고 뭐 미련 갖고 이런 거 자체를 안 합니다. 그냥 바로 고르는 거죠. 뭐 일단 그 순간 집중해서 뭐든 빨리 끝내고 나면은 저는 무조건 시간이 아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잘한 거에 시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거 아닌 일에 내가 이걸 왜 고민하는지도 모르고 고민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걸 고르냐 저걸 고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저는 10초 만에 한다라는 거고요. 업무 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다 10초 만에 결정하는데 모든 결정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내 안에 어떤 보상 심리를 많이 낮춰주더라고요. 그럼으로써 더 훨씬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달까? 진짜 인생에서 내가 이거냐 저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선택하느냐 저걸 선택하느냐로 많은 게 바뀌는 그런 상황 아니고서는 10초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이에요.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네, 세 번째는 여러분,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?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쩌면 그 반대인데요.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말라입니다. 가끔씩 내일 할 일, 모레 할 일, 내일 모레 할 일까지 땡겨서 오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3일간의 스트레스가 누적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얼마나 손해냐면요. 내일 할 일도 결국 제대로 못하고요. 모레 할 일, 내일 모레 할 일까지 다 지장을 받아버립니다. 사실 정말 바쁠 때는 제 내일 모레 스케줄도 몰랐었어요. 오늘 거 한 6, 7개 쳐내고 내일 거 한 6, 7개 쳐내고 모레 거 한 6, 7개 쳐내다 보면은 결국 다 잘 해낼 건데 굳이 내일 모레 할 일을 꺼내서 오늘 고민하고 머리 아파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은 시간 낭비입니다, 여러분. 차라리 그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쉬세요.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내 에너지 캐파를 늘려주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이 더 커집니다. 이건 진짜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. 이게 뭐 타고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거든요. 진짜 노력하고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 상담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신다면서 어떻게 방송 출연도 하시고 어떻게 유튜브도 찍으세요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요. 아, 네, 어디 방송 출연 하시겠습니까? 그러면은 그래, 이 방송은 조금 나한테 효과가 있을 것 같아. 이건 나가자. 큰 방송이다. 그러면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안 합니다. 예를 들면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 중에 뭐 유키즈, 뭐 돌싱포맨, 뭐 아침마당 이런 것들 굉장히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거든요.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을 나가기로 하고 나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오늘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방송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? 아, 나 옷은 뭐 입지? 가서 옷이라도 뭐 하나 사야 되나? 나 지금 신발 제대로 된 거 있나? 이러기 시작하면요.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아예 생각 안 합니다. 언제까지요? 이틀이나 하루 전까지 아예 안 합니다. 근데 그때쯤 되면 하루 이틀 전에는 방송국에서 작가님들이 대본을 보내주시거든요. 그 대본은 변호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미리 준비해 오세요. 저는 답변 준비 안 합니다. 왜 대본을 보고 싶지 않겠어요? 대본을 보고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서 연습하고 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사실 방송이 제 본업은 아니지 않습니까? 잠깐의 출연자이고 그만큼의 노력은 가는 길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왜냐? 이건 저의 전문 분야거든요. 전문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것은요. 제가 그걸 조금 더 세련되게, 조금 더 예쁘게 말하거나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툭 치면 대답이 나올 정도로 저는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, 미리 하지 말자. 라고 굉장히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. 그 시간에 고민해도 충분한데 미리부터 이걸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잘해야지 하고 준비하다 보면 오히려 저는 방송할 때 더 떨리고 내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 대답하려다 보면 막 외워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더 부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필요가 없다는 거.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돼요. 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야 됩니다.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나의 전문 분야냐 아니냐에 따라서 리서치할 시간이 필요하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겠지만 2시간이면 충분한 일을 5시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내 본업이 아니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본업에 시간을 많이 써야 하고 변호사 업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저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.
네, 저의 시간관리 비법 네 번째는요. 일단 지르는 것입니다. 사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뭘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. 일단 하시는 거예요. 일단 해보면 내가 이걸 계속 할지 안 할지 그때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를 자를까 말까 그러면서 거울을 보죠. 지금 할까 말까. 다음날 그 생각 또 하거든요. 일주일 내내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. 아이 이유식을 시판으로 할까 내가 만들까. 담임 선생님 찾아가서 상담을 할까 말까. 이런 게 머릿속에 몇 개가 있겠어요, 여러분? 한 20개, 30개 있겠죠? 이 머리가 용량이 차버려요. 그래서 저는 머리를 할까 말까 생각이 드는 1초 그 찰나에 빨리 네이버로 미용실 예약해버립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지르는 거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유튜브 어떻게 시작하셨어요? 어디 업체에서 제안 받으셨어요? 또는 누가 뭐 협업하자고 하셨어요? 막 이랬는데 사실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유튜브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의 시간이 제가 너무 길길래 에라 모르겠다.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카메라를 샀어요. 그랬더니 카메라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조명을 하나 샀어요. 조명이 오더라고요. 그날 카메라랑 조명을 켜고 그냥 찍었습니다. 그리고 그날 올렸습니다. 제가 메리즈레드라는 만화 하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메리즈레드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기획을 하고 대본을 쓰고 그 바쁜 와중에 그걸 해냈냐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저 그거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. 구인하는 사이트에 그날 일단은 올려봤어요. 뭐 좋은 사람이 구해주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자. 일단은 올려봤더니 좋은 작가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럼 해보자 하고 그날 대본을 쓰고 한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제 인생을 되게 많이 바꿔줬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지를까 말까 고민될 때 소비 말고요. 결정에 있어서 지를까 말까 고민될 땐 지르시고요.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한번 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저는 그렇더라고요. 마지막 다섯 번째, 사실 이거는 제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만 항상 얘기하는 제 비법인데요. 제가 며칠 전에 제 절친을 만났는데 제 절친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너가 얘기해준 그 방법이 내 인생도 지금 엄청 많이 변화를 주고 있어서 되게 고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사실 별거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예고를 깔았지만 별건 아니고요. 하루에 딱 1시간.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마일리지 아워라고 부르는데요. 하루에 1시간을 비행기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적립을 해나가는 것입니다.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낀 시간만큼 나한테 분명히 한두 시간 정도는 세이브가 됐을 건데 그 한두 시간을 저는 항상 매일매일 글쓰기 또는 책 읽기 이거 둘 중에 1시간은 무조건 한지 한 6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요. 그 5, 6년 동안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. 아이들 재워놓고 1시간 동안 항상 법률 서면을 쓰다가 이건 사실 제 본업이지만 법률 서면을 쓸 일이 없을 때는 이제 에세이를 쓰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책을 2권 출판하기도 했고요. 이 책 2권을 통해서 강연의 기회도 굉장히 많이 왔었고 드라마 작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요.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라마 작가님들의 생활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읽음으로써 제가 드라마 대본을 틈틈이 지난 5년 동안 썼고 그게 지금 16부작을 다 쓴 상태입니다. 뭐 변호사님은 능력자니까 그게 뭐 되지 뭐 저는 원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20대 30대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요. 제가 말하는 그 1시간 하루에 1시간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이 1시간을 꼭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의 5년 후 10년 후의 인생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저는 100% 확신합니다. 내가 원래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났든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. 개발하는 사람한테만 기회가 따를 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5번째 거 앞에 4가지는 사실 성향적인 것에 가깝고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바빴고 아이도 2이나 있었기 때문에 살고자 했던 방법이라면 이 5번째 방법은 누구나에게 필요하고 누가 지켜도 꼭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 5번째 마일리지 아워 여러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. 오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저의 꿀팁, 노하우 진짜 짜내고 짜내서 5개 말씀드렸고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별일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래요. 빠이!